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명절 연휴는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충분히 충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조금 늦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나갔던 수요일날 미션 종목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일 또 미션 종목들도 한번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지요. 자, 복기부터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나왔던 수요일날 미션 종목들은 두 가지 섹터로 만들었죠. 양봉 섹터 하나, 음봉 섹터 하나 이렇게 만들고, 모두는 관망 모드로 될 수 있으면 유지를 하라, 마인드를 그렇게 잡고 하라고 했는데 잘 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양봉 섹터 한번 보죠. 핑크, 레인보우를 같이 한번 보자 했는데 핑크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땡에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내는 거. 10시 안에 끝이 났죠. 상승폭이 29.4%니까 거의 상가까지 갔으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았다고 봅니다. 레인보우는 따라가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3% 출발해서 약간 올려주고 내려오는 스타일, 따라가 주지 못하기 좀 아쉽네요. 다음 이 아이디는 이트론의 모습을 추종을 하자 했는데, 이트론이 상가를 갔으니까 이 아이디는 가지고만 있으면 그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서는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고가가 22.6%니까 시가가 플러스 0.6%니까 저가가 4% 꼬리에 달렸지만은 천천히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이었죠. AP 위승은 조금 아쉬운 좀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세트레가이가 먼저 치고 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시가가 높았단 말이죠. 8.0%. 물론 고가가 15%까지 갔지만은 연휴 마지막 날에 시가를 높게 띄운 게 조금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가 보면 꼬리가 보면 2.4%거든요. 그러니까 한 5% 밀어주고 8%에서 한 5% 밀어주고 이제 그 뒤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보셔야 합니다. 시가가 높아도 공략해야 될 주축이 있고 조심을 해야 될 주축이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웠지만은 꼭 다시 두 번째 공략을 할 것 같으면 시가 회복할 때 이렇게 공략을 해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IQ 한번 볼까요? 시가 3%에서 상승은 잡아줬습니다만은 힘은 그렇게 없었네요. 3.2%에서 5.5%. 한 2% 올려주고 내려온다? 그럼 이것은 틀린 거죠. 아침에 파동의 폭이 겨우 2% 정도 올려주고 내려온다? 그러면 본절하고 마무리해야 되죠. 적어도 한 5%까지 가준다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2% 올라가고 내려오면 그건 틀린 거죠. 아침에 가장 강한 시간대 말이죠. 잔 시가가 좋았습니다. 4%대 출발해서 고가가 24%인데 이놈도 보면 꼬리가 달렸죠. 시가 4%에 저가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만약 분할로 했다면 충분히 4%에 한번 넣고, 흐름을 보고 보합 근처에 한번 넣고, 아니 보합 회복할 때 한번 넣고, 시가 회복할 때 한번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매한 종목은 항시 분할로 해라는 것이 제가 항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나절에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천천히 했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가가는 마인드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죠. 종목을 바라보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시 자꾸 수련을 해서 경험치 데이터를 자꾸 누적으로 쌓아가야 되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디바이스 ENG 플러스 2% 출발해서 플러스 3.8% 1% 올려줬군요. 이런 거는 또 가차없이 별 볼 일 없는 거죠. 잘라주고 마무리 해버려야 되죠. 대한 그린파워 시가가 6.8%, 시가는 제법 많이 잡아줬네요. 잡아주고 저가가 좀 내려와 꼬리가 달렸죠.
3.7%, 한 3% 정도 밀어주고 갔거든요. 예. 시가에서 여기서 반등이 난 여기는 뭐 한 5% 나왔나요? 한 5% 정도 수익이 나왔겠네요. 나와가지고 먹고 5% 뛰게 되려 먹고 다시 내려와서 시가를 깨고 3%에 밀려갔다. 이런 선택은 뭐 손이 빠르신 분들은 시가 1차를 집으면 땡 올라 수익을 준다? 그럼 5% 챙겨 먹었다. 내려온다? 나머지 뭐 물량을 본절하든지 뭐 정리를 하고 나서 3% 찍어주고 보합을 안 깨고 내려간다. 보합을 안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올라갈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가 회복할 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도 됩니다. 시가가 높게 잡히신 종목은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 나절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달라지죠. 다음 HLB 제약은 이트론이나 EID 흐름 보고 하자 했는데 모습은 나쁘지 않았네요. 시가가 좋았네요. 플러스 0.9%에서 고가가 12.18%. 뭐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그대로 쭉 갈. 시가가 보합 근처니까 그 점이 가장 유효했죠. EID는 플러스 4%지만 얘는 시가가 보합이니까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었네요. 올리패스는 큰 흐름을 못 잡아줬습니다. 양봉을 잘 띄워준 종목이 아침에 좀 힘이 탁 치이는 모습이 나야 될 텐데 좀 힘이 약한 모습이었네요. 이런 것을 그냥 관망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나노스 마이너스 1.2%. 이놈은 마이너스지만은 시가가 이런 종목은 참 좋거든요. 이런 종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양봉을 추구하는 종목이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를 내줬어요.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침에 약간의 양봉을 시가를 약간 띄워주고 이리 가주는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데 시가가 마이너스로 툭 떨어지면 사람들 겁이 나죠.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뭔가 잘못됐나? 근데 보면 시가 보면 옆에 보면 5천원 딱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력한 지지점이 되거든요. 도리어 여기에 좋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소소한 하나의 흐름이 당일날 공략을 해서 크진 않아요. 고가가 10.8%니까. 하지만 이런 공략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뭐 영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지지가 되기도 하고 또 저항점으로 잡히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는데 의미 있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도망을 가야 될 것이 아니고 뛰어들어야 될 자리라는 거. 나누스는 좋은 공부를 시켜준 것 같네요. 양봉 세트는 전체적으로 뭐 다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네요. 음봉 섹터 한번 봅시다. 음봉 섹터는 파라텍 볼까요? 전일에 한가가 안 들어간 종목인데 시간 내에서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 8.6%네요. 근데 하락폭이 시가에서 저가가 11.8%니까 한 3% 정도 떨어졌네 보니까. 이런 건 참 애매하거든요. 또 시가가 8%도 좀 애매했습니다. 차라리 뭐 10%면 10%, 15%면 15% 이렇게 되기 좋은데 8%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8%에 한번 1차를 넣고 보자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3%까지 밀렸을 때는 들고 있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가 좀 애매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8%, 뭐 6%, 뭐 이렇게 12%, 뭐 이렇게 어중간히 잡히는 건 보는 게 낫죠. 가만히.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놈이 8%에서 하락을 쭉 하는데 15%는 20% 안 내려가고 11%까지 겨우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8%를 회복하는 이 시점이 차라리 노려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전일의 모습이 나빴던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아침 시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락폭이 빨리 커지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속도도 빠르고 하락폭도 좀 크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음봉 섹터 중에서 파라텍이 그 중에서도 가장 폭이 컸죠. 벌써 아침 시가부터 8% 정도 내려왔다는 것은 이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시가가 잡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잠자고 일어나서 이 정도 꺼져 있으니까 벌써 이미 급락이 돼 있는 상태로 출발이 된 거지요.
거기서 조금 더 눌러주고 간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런 것은 뭐 분할로 해도 좋겠지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또 반등을 하는 속도를 지켜보고 있다가 의미 있는 지점, 이런 지점을 시가를 돌파할 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크게 간 종목은 없어 보이는데 BK탑스가 좀 그나마 좀 낫군요. 이놈은 시가가 1.8% 마이너스 1.8%입니까? 마이너스 1.9% 고가가 15.9%군요. 빨리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이놈은 전일에 한가를 들어간 거에 22% 정도 마감이 된 종목이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죠. 많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1%로 잡혔군요. 이런 종목들은 흐름을 한번 보고 착 따라붙는 매매밖에 되진 않았겠네요. 일반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매매였을 겁니다.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지스는 큰 흐름은 잡아주지 못했고 원바이존 역시도 뭐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뭐 약간 수익은 좋겠지만은 큰 재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색대선을 둘러보면 공부할 점이 뭐냐 하면 역시 파라텍처럼 바닥을 한번 쳐준 종목이 훨씬 더 낫다. 그냥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4% 이렇게 끝난 종목보다 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줄 때도 훨씬 속도가 빠르고 좋더라. 그래서 매매의 기준점을 잡아주기가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방으로 잡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중간에 떠 있는 종목 말고 바닥을 쳐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거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귀는 뭐 이것까지만 하죠. 하고 내일 미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포지션 체크 합시다. 포지션 체크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오늘은 굳이 그런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말들이니까. 월요일이죠. 자, 2월 15일 월요일 이제 2월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갑니다. 매매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월축이 깨지는 한 달이라 이번 2월달은 뭐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았죠.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이트론 같은 종목이 실제로 이런 재료로 지금 3년상 4년상 뭐 이렇게 갈만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가고 이럴 정도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시장이. 그래, 월초 첫 주는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았죠. 두 번째 주 들어와서 조금 시장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6월달은 상당히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뭐 내일은 아마 뭐 쿠팡 섹터를 한번 봅시다. 쿠팡 봐줘야 되겠죠. 뭐 이미 나온 재료지만은 뭐 그래도 뭐 자꾸 뉴스 미디어에서 떠들어 쌓는 종목들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겠죠. 그래서 너무 종목의 타이밍은 예를 들면 뭐 보유를 하고 넘어간다든지 뭐 중장기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요. 종목은 좋고 다 좋은데 타이밍이 너무 빨라도 안 되거든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쿠팡 섹터는 뭐 그냥 이 정도만 봐도 되겠죠. 다른 건 너무 굳이 볼 거 없고, 일단 동방이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은 뭐 대표적인 쿠팡 섹터니까. 근데 뭐 자기가 수요일날 상한가 들어갈 때는 자기 자체 재료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미 그 안에는 또 쿠팡에 내재된 재료가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도 좀 많이 샀고, 뭐 기관들은 특히 뭐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뭐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다른 재료로 올라가도 또 숨어 있는 재료가 뒷받침을 대어주고, 이미 알려진 재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뭐 어쨌든 동방을 바라보고 KC나 KTC 뭐 이런 애들도 같이 봐주는 게 좋겠죠. 모습이 버리버리하면 동방을 봐야 될 것이고, 아주 세면 나머지 애들을 놓고 추종주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제가 초보분들을 공부 수련하시는 분들한테 추종주 매매나 테마주 매매를 자꾸 연습을 해라 하는 것은 그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하나의 테마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목을 여러 개를 알게 되고 그 여러 개의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또 재료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추종주 매매나 테마주 매매는 급등주 트레이딩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추종주 매매는. 그래서 또 매매가 그래도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래서 공부하기에 좋으니까 이제 막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많은 경험치를 쌓도록 합니다. 특징주 섹터 꾸미겠습니다. 특징주 섹터는 뭐 특별한 걸 뭐 보지 맙시다. 일단은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우리가 보통 주말에 일요일날의 종목을 꾸밀 때는 금, 토, 일에 나온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그 키워드를 뽑아서 시장에 뭔가 어필이 될 만한 키워드를 뽑아서 거기에서 종목을 도출을 시키겠죠. 예를 들면 쿠팡이란 키워드가 뜬다면 그러면 동방, 뭐 개심 이런 애들을 종목을 뽑아내겠죠.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면 테마주 섹터로 딱 꾸미고 거기서 대장주, 동생, 뭐 형님, 친척 이렇게 뽑아서 자리를 맞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섹터를 완성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 나온 키들을 분석을 해서 뭐 3개의 섹터, 4개의 섹터를 꾸며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흐름을 보고 1차, 2차, 3차, 4차를 잘 구분해서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나 공략 종목들을 도출시키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전일 시장에 강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추종주 매매식으로 또 꾸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때는 어떤 때일까요? 시장이 별 게 없을 때, 시장에 큰 이슈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항시 전일에 강했던 이슈들이 그 다음 시장에도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 큰 이슈가 나타나면 힘을 잘 못 쓰죠. 그리고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 섹터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수 앱지수가 지금 이수 앱지수와 이틀은 지금 거의 동일한 지금 이슈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수 앱지수가 일단 우선적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수 앱지수가 만일에 내일 이트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살아남는다면 바이넥스 같은 종목을 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근데 바이넥스는 이수 앱지수가 상한가를 가도 같이 따라가 주지는 못했어요. 이토로는 상한가를 갈 때 이 아이디는 그래도 한 번은 따라가 줬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죠. 그럼 이 아이디도 그런 관점에서 가치는 봐줘야 돼요. 설령 내일 모습이 안 좋더라도 왜 봐줘야 되냐면 아직은 이토론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토론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수와 이토론 이 둘이의 관계가 내일 어찌 될까부터 문제 봐야 되겠죠. 이수가 급등을 하는데 이토론은 실실실 내려간다. 그러면 얘 둘이는 같은 테마지만 적대적인 관계로 봐야 됩니다. 이수가 올라가는데 이토론도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저 둘이는 같이 의기투합이 된 거지요. 어찌 보면 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전거래일에도 의기투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얘네 둘이는 어떻게 같이 움직일까? 그런 거. 단 이 아이디는 이토론의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종주 매매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면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하나투자증권 후 뭐 비트코인 지금 재료 아닙니까? 그러면 뭐 비트코인주 하나 붙여가지고 흐름을 보면 되겠죠. 가장 근래에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근래에. 그러면 가장 근래에는 누가 있습니까? 뮤지터가 되겠죠. 멀리 떨어진 있는 애들을 하지 말고 뮤지터는 기술적으로 봐줄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0.2% 하나투자증권이 우가 상한가에서 모습은 좋지 않았어요. 장마판에 상한가에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것이지만은 좀 시간 내에서도 또 상한가 풀려가지고 우야무야 해가지고 상한가는 유지는 됐거든요. 썩 모습은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알 수가 없죠. 주말에 나온 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힘을 내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아야 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상한가를 친 하나투자증권 U를 다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으니까 조금 쉬고 있는 위지트를 같이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 정도로 보죠. 자, 다음은 뭐 몇 종목 더 보죠. 우주 항공주가 요즘 힘이 좋으니까 같이 봅시다. 전거래에도 우리가 AP비스를 했지만은 이번에 세트랙을 같이 보죠. 세트랙 아이. 같이 세트랙을 볼 때는 항시 옆에다가 AP비스를 같이 붙여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도 하나는 봐줘야 합니다. 사모네트가 그나마 요즘은 많이 좀 기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보시죠. 정거래에도 120만 주를 담았네요. 1, 2월 달에 참 꾸준하게 밀어붙이네요. 세트레가이 한번 볼까요? 세트레가이는 크게 뭐 기관들의 그런 건 없군요. 사모네트수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게임주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끼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거든요. 뭐 NC소프트 같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게임주들이 있겠지만은 뭐 가치 투자로 중장기 투자로 다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우리는 빨리 파동이 일어나고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약간 끼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고 또 그런 애들이 빨리 반등이 빠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게임주는 데브시스트를 좀 봅시다. 상한가 치고 안 죽고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날도 한 10% 정도 좀 반등을 준 것 같네요. 뭐 내일 당장 크게 뭐 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양봉 하나를 좀 만들어준다는 의미, 예, 그런 거로 한번 우리가 마감을 지어보자. 양봉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그리고 NX는 한 번쯤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꼬리 안 빼면 2200원 정도 이거 안 깨면 요 안에서는 뭐 좀 받아줘야죠. 받아줘가지고 한 며칠 지켜보죠. 엉덩이 틀어주면 상방적으로 엉덩이를 틀어주면 가만히 놔둬보죠. 코나아이는 지금 뭐 재료가 지금 뭐 1조 원대 재료는 있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1조 원대 부산 지역 화폐 잡았다. 재료나 이슈는 이게 비밀로 지키기가 참 힘든 겁니다. 삼촌의 동생이 이런 앞에 이 차트를 보시면 삼촌의 동생이 사돈의 팔촌의 누나의 뭐 화장실에서 전화를 걸든 뭐 무엇을 하든 조금씩 알려져 나가죠. 그런 거 참조하고 그래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35,000짜리 아닙니까? 35,000짜리 회사가 1조 원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얘네들은 서로 고생한 애들이니까 뭐 저들끼리 먹었다 치고 나머지 파동만 따먹으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월요일장에는 항시 시장의 눈치가 심합니다. 주말에 나온 키워드가 과연 월요일장에 어떤 쪽으로 시장이 선택을 할까 눈치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높은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7.8%로 이렇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지만 재료가 그나마 뭐 흘러나갔던 뭐 재료가 있으니까 관심은 받을 겁니다. 서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서 분할로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키네마스터 한번 보죠. 얘네들 뭐 재료는 하도 식상한 재료라 경량급 매각 재료로 지금 이때 상한가를 쳐주고 잘 죽지를 않고 다시 띄워주고 또 놀고 있다가 또 띄워주고 있는 상태인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요즘 사실 키네마스터는 뭐 유튜브 때문에 사는 거죠. 뭐 티저 발송도 하고
해외 매각에 대한 이제 매각은 매각인데 해외 매각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사실 많죠.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코골이라도 있는 게 낫거든요.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좋다는 겁니다. 뭐 내일 요 특징주는 뭐 크게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 수는 없죠. 제가 신도 아니고 뭐 알 수는 없죠. 모든 종목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지 인생은 살아봐야 되고 주식은 또 해봐야 알거든요. 마누라는 결혼을 해봐야 알고요. 상보도 한번 봅시다. 상보는 예전에 거래평가림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전거래 급등은 했습니다. 그하고는 큰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21%를 맞췄거든요. 이놈의 행태는 보면 시가가 낮으니까 바로 시가에서 그대로 꾹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근데 지금은 시간에서 2.9%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내일 양봉을 한번 내주면 보유하는 스타일이 좋죠. 전거래 급등의 배경에는 기관들이 갑자기 71만 8천 주를 산 배경도 있고 외국인도 48만 주를 샀네요. 약간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스타일의 종목은 항시 관심권에 두시고 저는 왜 저럴까 하고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 번으로 사고 끝날지 계속 사가지고 갈지 예를 들면 뭐 사만 네트워크스 같이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마가 여기서 1월 25일 95만 주를 샀다. 근데 그 다음 안 팔고 또 사네, 또 사네, 또 사네. 그동안 점점 또 더 사네, 또 사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자꾸 챙겨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15일이 이제 매매가 되면서 2월 달도 중반을 넘어갑니다. 남은 거래일도 얼마 남지가 않았죠. 세상 일이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 베이스에는 성실함과 꾸준함과 그리고 스스로를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획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합니다. 그냥 빨갛게 반짝반짝하면 뛰어들었다가 또 싸대기 맞고 돌아오고 막 뭐가 좋은지 자기 혼자서 온갖 저 넓은 운동장에서 혼자 내도록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지 혼자서 계속 뛰어다니다가 장마치고 나면 피곤증이 돼가지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항시 모든 것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주식만큼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차분함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련 정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눈치싸움이 많은 시장이라 그랬죠. 선빵 놀려고 하지 마시고 보라. 보고 내가 뽑아놓은 종목을 보고 1, 2% 더 주고 2, 3%더 줘도 된다. 방향성을 정확히 확인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시 서둘면 집니다. 놓치면 그냥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종목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돈 한 푼, 두 푼 이렇게 막 벌려고 이런데 눈 돌리지 마세요. 공부는 공부답게 하셔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이제는 쓸 수 있다고 생각된 시점까지는 계속 적은 돈으로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에서 깡통 차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그 시행착오 기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다 깡통 찬 거예요. 10년, 20년 흘러서 이제 뭐가 보이고 차트도 눈에 보이고 뭐가 보이고 뭐가 다 눈에는 돈이 보이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돈이. 이젠 누구도 자기를 또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꼴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늦게라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항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식으로 해서 읽기도 쉽지만은 벌기도 쉬워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그걸 뚫기까지 어떤 사람 10년이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20년이 걸리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도 그것을 뚫고 가는 사람들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직업이 제가 리딩 트레이딩 하는 직업 아닙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 제가 겪어보죠. 정말 틀립니다. 깨닫는 순간이 찰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돈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뭐 두세 달 만에 벌써 5억, 6억씩 이렇게 보면 5억 버는 사람도 있는데 돈 1, 2억을 가지고 있어도 두세 달 만에 지금 반쪽이 쪼가려나고 반의 반쪽이 쪼가려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착실하게 한 사람은 두세 달 만에 100% 수익 5천만 해가지고 1억을 탁 만들고 이러는데 방만하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2억, 3억, 5억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그리고 항시 의미 있는 매매, 성실한 트레이딩을 하라 하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 기간, 그런 쓸데없는 매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좋은 세계가 보인다고 하지요. 자기 잘못된 점은 빨리 수정 보완시키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하면 이럴 때도 많이 잃는 사람이 벌 때도 많이 봅니다. 뭐 흔히 우리말로 놀기도 잘 노는 사람이 벌기도 잘 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하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목이 아파서 이래도 제가 잔소리가 좀 심하지요. 하지만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다시 제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목이 아파도 저렇게 이야기할 때 한 번만 더 귀담아 들어 놓을 걸. 아마 그런 동영상들이 지금 수두룩 갈 겁니다. 지나간 동영상도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자,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차분함과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매매로 내일 또 미션 종목들 잘 운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